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본사 취재기자와 영문기자이며 학력과 연령, 국적 등은 무관하며 경력은 3년 이상 경력자로 오는 17일까지 연합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이며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과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최종 합격 등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모집 소식은 연합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정숙 여사가 3일 육아휴직 중이거나 휴직 경험이 있는 아빠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여성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위해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회사에 가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차츰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여름도 상당히 더울 전망인데 폭염에 에어컨 켤 때 요금 걱정은 좀 줄 것 같습니다. 정부가 3가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돈일 것 같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1년 만에 폭염으로 불거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에 누진제 한시 완화 카드를 꺼냈던 정부가 항구적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모두 3가지입니다. 1안은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7, 8월에만 지난해처럼 적용 구간을 늘리는 안입니다. 2안은 이 2달만 요금이 비싼 3단계를 없애는 방안. 3안은 아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대체로 부담을 줄여주는 쪽인데 정부의 고민은 혜택 범위가 가장 넓은 방안과 부담 경감이 가장 큰 방안, 논란을 근본 해소하는 방안이 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혜택 범위는 1안이 1,629만 가구로 각각 887만 가구, 609만 가구인 3안과 2안을 앞섭니다. 반면 1안의 평균 요금 절감액은 1,142원으로 17,864원인 2안보다 훨씬 적습니다. 1안은 또 누진제 유지를 위한 땜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7, 8월만 누진제를 없애는 2안은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가 혜택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진제를 아예 없애면 논란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만 1,400만 가구가 되래 월 4,300원 정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거액 적자에 시달리는데 부당 경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큰 문제입니다. 이 한전의 영업이익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의 재정이나 아니면 기금을 활용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정부는 이달 내 개편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심화에 세계 경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영업 실적 전망도 흐린데요. 윤선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우리나라 수출이 6개월째 뒷걸음질 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6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9% 감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8,637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조선, 유통, 석유화학, 금융 등 다른 주요 업종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전망치가 제시된 172개의 상장사의 2분기 영업이익 평균치는 28조 6천여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4%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최대 관건은 반도체 경기와 미중 무역 전쟁. 4분기 정도로 들어가면서는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은 나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 자체가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면 수요가 줄어 성장 둔화가 불가피한데 미국이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9개월 안에 세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무역 분쟁을 계속 끌고 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선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고 믿는다며 국회를 향해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개회식 축사에서 국내외 경제 성장이 감소 추세인데 일자리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민간 부문이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 맞지만 복지형 일자리 같은 부문은 공공부문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해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조선일보, 방일영 문화재단과 공동 주최에 부여했던 올해 스승상 수상자 승진 가점을 폐지합니다. 교육부는 수상자에 부여됐던 연구실적 평점점이 스승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타 포상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상 특전은 폐지되지만 포상과 상금은 유지됩니다. 앞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실천교육 교사 모임 등은 승진 가점은 명백한 특혜라며 언론사와의 공동주최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충돌 사고로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교육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신세롱 기자가 전합니다. 몸 자체 부력으로 오랜 시간 물 위에 떠서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 수영.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 교과 과정에 연간 10시간의 생존 수영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 2학년 이상, 내년에는 전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학생들이 위기 대응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실기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목표지만 보완해야 할 점은 아직 많습니다. 연 10시간의 수업 시간이 생존을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설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사 역시 수상인명 구조사 등 전문 인력이 없고 교내 간이 수영장을 만들더라도 학내 구성원은 수영장 운영에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선진국의 생존 수영 교육은 훨씬 더 철저합니다. 독일은 인명구조 자격증을 딸 때까지 배우고 북유럽 등 일부 국가는 옷 입고 신발을 신은 채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형식입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사고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만이 해답이라고 조언합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 및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정규 수업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생존을 위한 수영법은 잊지 않도록 평생 교육하고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TV 신세롬입니다. 내년 달력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은 역시 언제 가장 많이 쉴 수 있을지인데요. 내년 황금 연휴는 추석 연휴로 개천절과 연결돼 5일 연휴가 됐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2020년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로 하루가 더 많은 윤년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설날은 1월 25일 토요일이고 정월 대보름은 2월 8일 토요일, 추석은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달력의 날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52일의 일요일과 15일의 관공서 공휴일, 4월 15일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설날 대체 공휴일 등 모두 69일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 마지막 날과 3일절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67일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하루가 더 많습니다. 52일의 토요일을 더하면 휴일이 119일로 되지만 설날과 현충일,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실제 휴일 수는 115일입니다. 내년 가장 긴 황금 연휴는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는 9월 30일부터 3일간 지속되는데 수, 목,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면은 5일간의 연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퐁당퐁당 연휴도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30일은 목요일, 다음 날인 5월 1일은 노동자들만 쉬는 노동절이라 주말과 휴일을 지나 어린이날인 화요일까지 휴가를 적절히 쓰면 추석 연휴보다 더 긴 6일을 이어 쉴 수 있습니다. 설 연휴는 대체 공휴일까지 합쳐 1월 24일부터 4일간이고 한글날과 성탄절은 금요일이어서
주 5일제 근무자에겐 3일 연휴가 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내 강과 하천에서 운항 중인 유람선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매년 50만 명가량이 이용하는 한강 유람선을 포함해 전국 유람선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유람선 성수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 유람선의 경우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46만 명이 이용했는데 지난 3년간 한강 유람선 이용자 수는 한 해 평균 5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한강에서는 하루 5척의 유람선과 함께 소형 모터보트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과 비교해 유람선 관광 여건 등이 달라 한강에선 이렇다 할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게 한강사업본부의 설명입니다. 8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 한강 유람 사업에서는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내 선박 점검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은 지난 주말 한강공원 선착장에 있는 유람선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강을 포함해 전국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선박수는 유람선을 비롯해 모두 1,038척. 외국에서 참 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에서의 안전을 한번 점검하고 또 강조하는. 정부는 국내 노후 선박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수시로 벌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들은 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AI 기반 응급 의료 시스템 개발 사업단을 출범하고 2021년까지 23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 환자 이송 시간을 최대한 줄여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환자 맞춤형 진단과 처치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업에는 아산병원, 아주대병원 등 의료기관 6곳, KT와 카카오 모빌리티 등 IT 기업 10곳이 참여합니다. 지난해 17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있는 국내 가구가 아동 한 명당 월 평균 29만 원의 사교육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가구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 규모를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별로는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는 월 14만 2천 원, 일반 가구는 월 29만 9천 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기업에서 주 4일 근무제가 실시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얼마 전 한 기업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확산되고 있는 유연 근무제의 현재에 대해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 4일제라니 직장인들이 정말 반길 내용이죠. SK그룹이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식회사 SK는 지난해 말부터 격주로 금요일을 쉬는 주 4일 근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올해 1분기부터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에 전 직원들이 급한 일정이 없다면 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한 앞으로 근무 여건이 가능한 계열사라면 이 주 4일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주 4일제를 실시하며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네, 업무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면 그만큼 업무 효율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최근 직장인들의 워라밸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도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일과 생활, 이 균형 우수 기업 10곳을 선정했는데요. 중견 중소규모의 기업 중 업무와 삶의 균형, 사내 문화, 이 경영진 등 관련 영역의 만족도 점수가 높은 기업을 1차로 선정해서
각 기업의 제도와 실천 현황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 기업 리스트를 완성한 겁니다. 여기에 선정된 몇몇 기업을 말씀드리자면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 크몽은 10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주 35시간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살인적인 근무 환경으로 유명한 IT 기업 중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IT 기업의 퇴사율도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업무 만족도는 물론 퇴사율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여행 전문 서비스 기업인 현대 드림투어는 오후 6시 10분이 되면 전 직원의 PC가 자동 종료되는 PC 오프 제도를 활용하여 전사가 정시 퇴근하는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PC 오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또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콘텐츠 기업인 메조미디어는 PC 오프 제도와 더불어 근무 시간 외에는 메신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부서장 결제 없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메조미디어 직원들은 이러한 유연 근무제 덕분에 취미생활이나 육아에 부담이 없어서 시간을 쓸 수 있어서 만족도도 크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가 되면은 다른 직장인들 역시 유연 근무제 도입을 원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유연 근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를 통칭해서 유연 근무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유연 근무제 안에는 탄력 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 대체제, 재량 간주 근로제, 재택 근로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호하는 근무 형태에 대해 묻자 38.4%가 선택한 1위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근무 시간, 근무일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였습니다. 네, 역시 직장인의 자율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는 유연 근무제를 가장 선호했군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근무 형태는 어떤 것이었나요? 네, 2위는 탄력 근무제였는데요. 26.6%가 응답했습니다. 탄력 근무제는 업무가 많을 때 특정 근로인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땐 다른 근로일의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정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인데요. 12.4%는 탄력 근무제와 재택 근무제의 혼합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력 근무제 역시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 근무제 역시 순위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많은 직장인들이 유연 근무제를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유연 근무제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유연 근무제가 업무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선입견 때문인데요. 현재 유연 근무제를 실시 중인 기업들의 실적이 두각을 나타내어 보다 많은 기업에서 유연 근무 제도가 자리 잡히길 희망하겠습니다. 네, 워라벨이 최근 들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번아웃한 직장인의 실적이 결코 뛰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연 근무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업무 시간보다는 업무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서 보다 유연한 근무 문화가 활성화되길 저도 함께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